자, 이번 편 유닛 속의 카오스 편입니다. 카오스가 유닛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요. 아무래도 빨리 끝날 것 같네요. 첫 번째 일꾼 헤라틱입니다. 저는 헤라틱은 생각보다 고평가하는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피통도 낮고 이동 속도도 느리지만 자기 HP를 깎아서 건물을 빨리 짓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제 노역이죠. 이게 헤라틱의 핵심입니다. 장단점이 있다고는 하는데 건물을 일단 빨리 지을 수 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헤러틱은 저는 헤러틱을 아주 고평가하는 편입니다. 대신에 그 강제 노역 때문에 우리 헤러틱이 우리 집에서 객사하는 가끔 그런 일도 발생을 하죠. 강제 노역이랑 HP 관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 컬티스트. 요새는 많이 쓰죠. 요새 유턴 컬티 빌드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유턴 컬티나 그 뉴욕 컬티나 똑같은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중화 기업을 안 해주면 두 장까지 달 수 있고요. 이거는 제가 전에 카오스 극초반 빌드 때 얘기했었죠. 유탄 두 개밖에 못 단다고 해서 충원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최대한 유탄 달린 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헤라 컬티스트가 HP도 가드맨급이고요. 업그레이드로 유탄 달아줄 수 있고, 그리고 배럭에서 업그레이드 시 잠입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업그레이드 시 디텍터 유닛이 됩니다. 카오스의 디텍터 유닛은 총 3개입니다. 하나가 카오스 로드가 전기 15로 바닥에 까는 와드, 그 다음 업그레이드한 컬티스트, 그 다음 카오스 소설어. 카오스 소설어는 비싸고, 그 다음 카오스 로드가 까는 와드는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컬티스트 업그레이드에서 잠입을 봐야 됩니다. 디텍터로. 그리고 2티어의 아머리에서 업그레이드해서 얘를 은신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분대장 달립니다. 스카웃이랑 다르게 분대장이 달리고요. 이 분대장은 아머리에서 업그레이드 효과를 모두 받고요. 플라즈마 피스톨도 들고 파워서도 들고, 그리고 어스콰이어링 챔피언으로 데몬 프린스는 아니고 저 밑에 나중에 나올 블러드 서스터를 뽑을 수 있습니다. 굳이 영웅을 사용해서 뽑을 필요 없고요. 어스콰이어링 챔피언을 소비해서 소머리 뽑으면 됩니다. 근접 능력은 거의 가드맨급이고요. 가드맨보다 조금 강하거나 아니면 동급일 겁니다. 원거리는 훨씬 약하고요. 맷집도 약하기 때문에 초반에 최대한 분대 삭제가 안 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오스도 그렇게 이제 기동성이 빠른 종족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깃돌은 컬티스트가 해야 되는데, 그나마 컬티스트가 좀 사람같이 걷는 편이라 초반에 관리해주세요. 그리고 카텍마가 옛날에는 거의 필수로 썼지만 요새는 뮤탄 컬티의 발견으로 옛날만큼의 성능은 안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카오스 같은 경우도 스페이스만이랑 비슷하게 카오스 카텍마 많이 씁니다. 카텍마는 대신에 텍마보다 업그레이드 가지수가 조금 적고요. 후반 포텐셜은 스페이스 마린의 텍마가 훨씬 높은 편이지만 카스마도 나름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장의 일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스마도 스마의 텍마랑 같이 분쇄 수류탄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 분대장 달아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갑 미사일은 없고요. 헤비볼터랑 플라즈마건 총 2개 있습니다. 그 플라즈마건도 결국 3티어 가서 쓸 수 있는 거라 주로 헤비볼터용으로 많이 쓰죠. 그리고 3티어에서 업그레이드 시 카텍마를 영구 은신 상태로 만들어주는 업그레이드도 있습니다.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아요, 카텍마도. 그리고 스페이스만이랑은 다르게 아머리를 지을 시 1티어부터 분대장을 달아줄 수 있기 때문에 카텍마 2분대, 그 다음 카오스로드 이렇게 해서 총 3명이서 카오스로드랑 카텍마 분대장이 3명에서 플라즈마 피스톨 쏘면 스마나 네크론들을 좋아 죽죠. 사용 방법은 기본적으로 템마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다음 랩터. 요새는 그렇게까지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랩터 한때 많이 사용했죠. 랩코포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요새는 제가 할 때는 최근에 제가 오토매칭 카오스로 돌릴 때는 한 번도 안 썼고요. 근데 어떻게 어설트 마린보다는 활용도가 높습니다. 어설트 마린은 아머리를 지어야 나오지만 랩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배럭만 올려도 바로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테러용으로 랩터를 굴린다. 뭐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사용할 생각은 없고요. 뭐 기본적인 사용처도 어설트 마린이랑 비슷합니다. 대신에 후반 딜 포텐셜은 어설트 마린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레코포 빌드 할 때 랩터로 최대한 흔들어줬죠. 뭐 예나 지금이나 사용처가 너무나 명확한, 한계도 너무나 명확한 그런 유닛입니다. 다음 콜은 버저커. 얘도 그거였죠. 랩코포. 2티어의 카오스를 담당하는 카오스 전문 근접 유닛 콜은 버저커입니다. 근접 능력 세고요. 이동 속도 중보병치고 빠릅니다. 대신에 한계도 너무 명확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2티어 올라가서 콜은 버저커로 난전을 벌이기보다는 디파이러를 뽑아서 야포로 상대방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이제 카오스 고인물도 콜은 버저커는 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근접 능력 자체는 엄청 센 편입니다. 뭐 사용하실 분은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극후반 근접 전문 포제스트 마린이 한 분대 제한이기 때문에 앞에서 뭐 근접들도 해줄 겸 공격도 맞아줄 겸 콜은 버저커를 사용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다음 호러 옛날에는 그냥 핑크색 병신이라 불렀는데 요새는 사용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기감 유닛이고요. 근데 한 유닛 하나를 저격할 때도 생각보다 딜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어, 악마지만 데모나머는 아니고 일반 중보병 아머입니다. 한때 얘가 데모나머였을 때 그레이나이트에 의해 갈갈이 찢겼기 때문에 지금은 일반 보병 아머지 데모나머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세크리얼 핏이었나 그 포제스터 마린 나오는 건물이죠. 거기서 생산하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고 풀충원 상태에서 이제 딥스트라이크 강습이 가능해서 넣어놨다 이제 생산했다가 바로 이제 딥스트라이크까지 마시고 뭐 상대 기갑 뒤나 아니면 우리 진영 뒤에 뽑아가지고 대기갑 해주시면 됩니다. 명중률이 근데 막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뭐 전문 대기갑 치고는 그렇게 전 파괴력이 있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현재 사용하기 제가 옛날에는 아예 안 썼다가 요새 쓰는 경기들 좀 몇 개 보고 사용해봤는데 뭐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뭐 나름 사용할 만합니다. 카오스 유닛들이 워낙에 나사가 하나씩 빠져있는 유닛들이기 때문에 요새는 좀 사용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 포제스트 마린 S죠. 자, 랩코퍼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포제스트 마린. 자, 얘를 사용하려면 얘를 뽑고 그 데모닉 파이어 업그레이드는 거의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데모닉 파이어가 그냥 화염 방사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그 워프 불꽃이라 더럽게 셉니다. 원거리 능력도 특히 원거리 데미지도 데미지인데 사기를 좀 미친듯이 깎아버리기 때문에 사기 데미지를 포지스터 마린 사용할 거면 그 데모닉 파이어 업그레이드 무조건 하세요. 맷집은 그렇게까지 막 진짜 얘는 천하무적이다 할 정도로 센 편은 아니고요. 그냥 좀 모병보다 조금 센데 일단은 맞는 입장에서 데모닉 파이어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와 이 족석이라고 외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막 그렇게까지 센 편은 아니고 그냥 3티어에 걸맞는 근접 유닛. 근데 양심 없는 소리긴 한데 포제스턴 반이 그 분대지 한 두 군데로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얘가 너무 좋아서 그냥 헛소리입니다. 절대로 풀어주면 안 돼요. 포제스트 마리는. 다음 오블리레이터.
얘는 기본적으로 만능 유닛입니다. 어, 유닛의 타입에 따라서 플라즈마 건, 그 다음 헤비 볼터, 그 다음 라스 캐논을 최대 분대 5명에서 그 유닛에 알맞는 무기를 자동으로 바꿔서 쏘기 때문에 만능 유닛이긴 한데 그 육각형이 조금 작아요. 3티어 유닛이고 그렇게까지 폭발적인 포텐셜을 보여주는 유닛은 아닙니다. 그리고 워낙에 근접이 약하기 때문에 얘 보이면 그냥 좀 어느 정도 플레이 해봤던 고인물은 그냥 근접 유닛 붙여버립니다. 그럼 얘 아무것도 못합니다. 터미네이터처럼 텔레포트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얘도 그 그레이터 뭐 데몬이었나 그 뽑는 건물에서 딥스트라이크 사용 가능한데 웬만하면 충원 다 하고 옆에 뽑아서 처음에 뽑아서 충원 다 하고 넣어놨다가 딥스트라이크로 다시 보내세요. 뭐 크게 그렇게까지 뭐 말할 특징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라이노 뭐 스마펜에서 얘기했던 해볼스마 해볼텍마 그거랑 똑같습니다. 근데 카오스가 보통 티어 타는 속도가 좀 더 빠르기 때문에 스마보다는 좀 더 확실하게 굴려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뭐 그 스마 라이너 편에서 워낙에 얘기를 다 해놔가지고 헤비볼터 달고 태운 다음에 내려서 쏘고 상대 공격한다 싶으면 다시 태우고 뭐 술탄 던진다 태우고 상대 라이브러리니 하늘로 팔을 허우적거린다 그럼 스마이트 쓴다는 거니까 태우고 뭐 그런 식으로 태웠다가 내렸다 하면서 기동전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라이노가 몸빵이 조금 약하죠. 대기가 맞으면 바로 객사하니까 라이노 피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디파일러 요새 많이 쓰죠. 뭐 승리의 4디파, 4꽃게 뭐 그런 식으로도 부르죠. 한때 모두가 근접 워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원거리가 더 셌던 유저가 재발견한 유닛입니다. 기본적으로 원거리 딜, 오토캐논 사용 가능하고 어프 하얀 방사기 사용하고요. 그 다음 가장 핵심적인 능력, 원거리 능력, 야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카오스의 야포 유닛입니다. 대신에 분대 제한이 없고요. 그래서 뭐 4디파, 5디파 모아서 야포로 상대 사격 보병진 바보로 만들면서 이제 돌격하는 게 카오스의 기본적인 골자죠. 디파일러 뭐 나쁘진 않습니다. 피통도 높고 옛날에 뭐 사상 최강의 중보병이라고 놀림받았을 때에 비하면 지금의 취급은 거의 황골타세 수준이죠. 저도 디파일러는 굉장히 사용 많이 합니다. 다음 카프레는 한 이 정도 되겠네요. 뭐 프레데터랑 똑같습니다. 거의 사용처도 똑같고요, 업그레이드도 똑같고요. 근데 결국 카텍마가 대기갑이 안되고 호러도 대기갑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 거의 대부분 라스캐논은 달게 되는 편입니다. 뭐 그거 말고는 워낙에 일반 프레랑 스마일 프레랑 또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다른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음 헬탈론 제가 1대1에서는 뭐 그래도 조금 뽑는 편이긴 한데 얘는 이제 전면전에서 사용하는 유닛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던어브의 비행 유닛은 상대를 테러하기 위해 사용하는 느낌이 좀 커가지고 기본적으로 뭐 업그레이드 없이 바로 깡통 던져서 대기갑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상대 본진으로 테러 가서 뭐 발전기 부수고 리스닝 부수고 그런 식으로 테러하는 유닛입니다. 이제 특수 능력으로 내 바로 밑에 독병 떨궈서 그 상대한테 독 데미지 먹이는 거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잘 사용 안 합니다. 어차피 테러로 사용하는 유닛이라. 자, 그 다음 지휘관민 렐릭이네요. 자, 카오스 로드부터 할게요. 카오스 로드 무난합니다. 정말 무난하고 특성력으로 이제 바닥에 와드 까는 능력, 은신감지, 음신감지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카오스 로드의 근접 공격은 맞은 상대의 이동 속도를 낮춰서 계속 따라가면서 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포컴이랑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포컴처럼 뭐 공격력 토템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데몬 프린스 업그레이드 시 카오스 로드나 아니면 카오스 소서러를 사용해서 데몬 프린스를 만들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카오스 로드로 많이 만들죠. 특수 능력이 와드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무난한 지휘관 유닛입니다. 초반에 이제 플라즈마 피스톨 들려서 뭐 러시하는 경우도 많고요. 원거리 능력도 적당하고. 다음 카오스 소서러. 소서러가 더 중요하죠. 카오스 로드보다. 기본적으로 디텍터 유닛이고요. 그 다음 빅맥처럼 사거리는 짧은데 텔레포트 능력이 있고요. 그 다음 특수 능력이 순간이동까지 앞에서 총 3개네요. 기본적인 순간이동 업그레이드 없이 사용 가능한 거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업그레이드 없이 사용 가능한 흔히들 약간지 둠볼트 사용 가능하고요. 이게 광역으로 들어가면서 상대 사기치도 많이 깎기 때문에 둠볼트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업그레이드로 사용 가능한 그 모시기 족쇄해가지고 상대방 못 움직이게 하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업그레이드 시 데몬 프리스나 아니면 저기 블러드 서스터를 얘를 소비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소서를 잘 사용 안 하죠. 데몬 프리스는 카오스 로드, 저 소머리는 블러드 서스터는 어스콰이어링 챔피언으로 뽑기 때문에 카오스는 웬만해서는 소서는 살려두는 게 좋습니다. 유틸성도 유틸성이고 거기다가 디텍터기 때문에. 대신에 빅맥처럼 분대 합류해서 텔레포트는 못 시킵니다.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이겠네요. 그리고 그 맷집도 조금 약합니다. 얘는 특성 능력이나 유틸 때문에 사용하는 거지 딜 보고 사용하는 유닛은 딱히 아닙니다. 그리고 데몬 프린스 엄청 세 보이는데 그 생각외로 병신입니다. 데몬 프린스를 사용한다는 거는 내가 얘로밖에 못 맞겠다 싶을 때랑 얘 뽑아도 이기겠다 그럴 때 약간 퍼포먼스성 유닛이지 공격 능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데몬 프린스가 전형적인 데몬 아머기 때문에 렐릭 없이 나오는 0.5 렐릭 유닛이기 때문에 저번에 스페이스 마린 때 얘기했었죠. 그레이 나이트한테 걸리면 무자비하게 썰립니다. 그리고 원거리 능력은 아예 없어지고요. 그냥 승기 굳혔을 때 얘 뽑으면 뭐 승기 잡았을 때는 돈값을 하는데 내가 밀리고 있을 때 뽑으면 그냥 자원 낭비라 가지고 그냥 앞에서 잠시 맞아주는 고기 방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블러드 서스터, 렐릭 중 최하위급 능력이죠. 스텔스로 보든 특수 능력으로 보든 최하급입니다. 1대1은 좋은데 1대 다수가 안 좋고요. 전투 중일 때 초당 5씩인가 회복하는 능력이 있지만 전투를 하지 않을 시 초당 또 마이너스 50 깎이는 이상한 병신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등신입니다. 얘도 어떻게 보면 퍼포먼스성 유닛 아니면 진짜 한 타이밍 찌를 때 한 놈 물어야 될 때 얘를 그냥 붙여버립니다. 특수 능력으로 점프 기능이 있고요. 어설트 말이 이제 강습 유닛처럼 점프백 기능이 있습니다. 카오스 유닛은 카오스 티어가 최근 티어가 좀 올라간 뒤로는 뭐 무난한 유닛들이 많고요. 근데 카오스 유닛 특성상 나사가 하나씩 빠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 그 유닛 조합을 읽어가지고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약간 만능 개념은 아니어가지고요. 뭐 만능으로 사용될 거는 뭐 기껏 해봤자 디파일러 정도밖에 없네요. 오블리레이터랑.